예, 여러분 급하게 저희가 시험 대비 직전에 볼 수 있도록 찍게 된 지학사 1, 대단원 1의 학습활동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을 출제하신다면 가장 많이 참고하시는 건 누가 뭐라 그래도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거기 있는 내용에 답할 수준이 안 되시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수업 시간에는 각자 쓸 수 있는지 따로 체크할 거고, 요거는 가지고 계시는 교사용 교과서, 혹시나 그게 없으시면 그냥 교과서라도 옆에 놓고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겠다. 이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리죠. 일단 대단원 1 지학사 교과서의 첫 번째 작품은 고향인데 1-1번 이 시에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해보자 그랬죠. 그러면 요 시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고향으로 돌아옴. 그런데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왔다고만 쓰기 좀 뭐한 학생은 고향으로 돌아왔고 더 나아가서 고향을 둘러봄 이렇게 고향에 돌아왔고 고향을 둘러보고 있다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시에 드러나 있는 고향의 모습을 말해보자 그랬죠. 그런데 저희가 자연의 모습은 변화가 있다고 배웠어? 없다고 배웠어? 없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 고향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3번.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주된 정서를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해보자. 그런데 정작 시적 화자는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안정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죠.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향이 옛날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을 좀 어렵게 바꾸어가지고 고향과 일체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할 거거든요. 자, 그럼 일단 이 작품의 주된 정서는요. 고향을 상실한 거니까 상실감이고 상실감. 그 다음에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 고향과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니까 고향과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문학작품에서 내용과 형식은 관계를 갖는데 저기에 주목해서 다음 활동을 해보자. 1번, 이 시에 나타난 형식상의 특징. 각 연이 이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거 외에도 두 가지 더. 수미상관이 쓰였다는 거 하나하고 수미상관. 그 다음에 음보로 따지면 삼음보라는 지정어. 삼음보. 시험 내기 참 좋죠. 잘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밑줄 친 시행을 읽고 다른 행과 비교해 리듬이 어떻게 다른지. 근데 여러분 거기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가 아니 나고 여기는 다른 행에 비해서 길죠.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무너져가지고 안정감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자, 길다 그랬어요. 긴 것이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 안정감이 흐트러진다. 안정감이 무너진다. 이렇게. 그러면 무너진 안정감이 보여주는 건 뭐냐? 고향에 와서 느끼는 답답함이나 안타까움을 이 불안정한 리듬을 통해서 더 부각시키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리듬이 다르냐? 다릅니다. 훨씬 불안정한 리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길어졌기 때문인데 그걸 통해 주는 효과는 뭐냐? 답답함이나 안타까움이 부각되는 효과입니다. 됐지? 자, 3번. 이 시의 1연과 6연은 유사한 구절의 변화를 주어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요거 수미상관이 쓰인 걸 이야기하는 거고 수미상관은 정서나 주제를 강조하잖아요.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정서가 상실감이니까 상실감을 강조한다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이죠. 다음 시는 고향에 대해 노래한 작품인데 정지용의 고향과 비교해서 말해보자. 근데 이제 김상옥의 사양이 소개되어 있고 사양 속에 소개되는 고향은 되게 아름답고 나는 그곳을 애타게 그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정지용의 고향이 옛날 고향 모습을 잃어버려서 상실감이 주된 정서라면 김상옥의 사양에 나오는 요 고향은 예쁘고 아름다운 고향이고 나는 그곳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이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상실감이 드러났느냐, 그리움이 드러났느냐 둘을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설가 구보씨에 이르릅니다. 여기가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은 얼른 넘어가시면 돼요.
1번에 소설가 구보씨 1위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첫 번째, 이 소설이 발표되었을 때 전차 노선도인데요. 이동 경로를 표시해보자. 이건 각자 알아서 좀 해주시고. 2번, 구보는 어떤 성격을 지녔느냐. 요거 여러 번 이야기했죠, 수업 시간에.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수동적이고, 생각만 많고, 뭐 이런 거 다 적으시면 되죠. 2번으로 넘어갑니다. 구보씨의 일일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주목해 다음 활동을 해보자. 1번, 이 소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에 따른 구보의 생각을 다음 표에 정리해보자. 이건 여러분 제가 드린 교사용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식의 흐름 기법에 대한 설명인데 이 소설이 이러한 기법을 활용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까닭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의식의 흐름 기법에다가 밑줄 그어두시고요. 이 작품에 그게 쓰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어떤 부분인지는 역시 제가 드렸던 교사용 교과서에서 확인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밑줄 긋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소설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의식의 흐름 기법이 쓰였다고 맞출 수 있어야 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3번, 이 소설의 일부분인데 문체상의 특징을 말해보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제가 이 글에 뭐가 자주 나온다 그랬냐면 쉼표가 자주 나온다 그랬고 쉼표가 자주 나오면 문장을 끝마치는 게 아니라 계속 늘려가는 거니까 문장의 길이가 길어진다 그랬어요. 요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만연체라고 하거든요. 만연체.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의 문체상의 특징 길이가 긴 만연체가 쓰였다. 쉼표가 자주 쓰였다.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위 활동을 바탕으로 소설에 사용된 기법과 문체가 작품 주제 전달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말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뭔가를 딱 부러지게, 똑 부러지게, 야무지게 결정하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이 많은 사람인데 그것이 만연체의 문장, 쉼표가 자주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군다나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까지 써가면서 이 사람의 내적 갈등이나 고민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게 4번의 답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역시 여러분 교사용 교과서에 문장이 잘 가다듬어져서 예시 답안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저희가 건져가야 될 거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쓰였다는 거. 만연체 문장, 쉼표가 자주 사용되었다는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6.25 전쟁 중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힌 국군 장견의 내면을 그린 소설의 일부인데요. 오상훈 선생님의 유해가 소개되어 있지. 1번에 주인공이 처한 상황 포로가 됐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2번인데요. 형식상의 특징 결국 뭡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 의식의 흐름 기법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가 정리할 작품은 호질입니다. 호질. 자, 1번 바로 볼게요. 이 작품의 등장인물인 동리자하고 북곽 선생은 어떤 인물이냐? 여러분 세상에 알려진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겉과 속이 다른 인물,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며 표리부동한 인물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2번 범이 비판한 인간의 모습. 입으로는 유교를 떠드는데 맨날 감옥 가고 벌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행, 불일치, 말과 행동이 다른 거, 그 부분을 좀 핵심으로 잡아주시고 역시 교사용 교과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2번입니다. 다양한 시각과 맥락에서 호질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첫 번째, 당시 지배계층이 어떤 문제를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는 언행, 불일치가 일단 핵심이겠죠. 겉으로 보여지는 말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속모습이 좀 다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잖아요. 말로는 늘 바른 말을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지. 두 번째, 허위의식의 차이 있고 부도덕하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허위의식, 부도덕. 2번, 현대 독자들이 자기 입장에서 호질을 읽는다면 현대사회의 어떤 면을 떠올릴 수 있을까? 역시 각자 생각해 보시고 교사용 교과서 참고해 주시는데요. 맨날 입으로만 떠드는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인간들을 호랑이가 꾸짖는 걸 떠올려 보셔도 좋고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3번 다음은 조선시대에 그려진 민화인데 조선시대 민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랑이 모습을 찾아보고 이와 같은 그림에 나타나는 호랑이 모습이 호질 속 호랑이 모습과 얼마나 다르냐. 그 호질 속의 호랑이는 꾸짖는 호랑이니까 조금 심각하고 근엄하고 이런다면 그림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익살스럽고 재미나게 표현되어 있지 훨씬 친근한 느낌입니다. 역시 교사형 교과서 확인해 주십시오. 자, 여기가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면 사실 3번이 중요한데 공방전하고 엮여 있죠. 공방전이 좀 어려우니까요. 시험 범위에 포함됐던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잘 한번 떠올려 봐 주시고 1번 위 작품에서 공방은 뭐냐? 돈, 엽전을 의인화한 거죠. 돈, 엽전. 위 작품은 표현 방법과 주제면에서 호질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보자. 일단 여러분 풍자한다는 거죠. 풍자. 웃음에 비판이 섞인 거잖아. 문제점을 꼬집는다는 거고 하나 더는 여기도 돈을 의인화했으니까 의인화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원고지로 갑니다. 1번 이 작품에서 작가가 신문을 통해 풍자하고자 하는 거. 일단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건들이 되게 끔찍하게 많았잖아. 부조리한 혹은 비상식적인 일상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더 나아가서 3년 전의 신문하고 지금 신문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상 요게 들어가도 됩니다. 알겠지? 두 번째, 장남과 장녀가 처에게 명령조로 말하는 장면이 의미하는 것. 여러분 요거는 부모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이기적인 자녀의 모습이죠. 부모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이기적인 자녀의 모습. 그리고 이걸 통해 가족의 해체 혹은 왜곡된 가족관계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가족의 해체 또는 왜곡된 가족관계, 잘못된 가족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번 이 작품에서 교수가 원고지 무늬의 양복을 입고 있다든지 쇠사슬을 두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원고지 이 양복을 입고 있는 거 저희가 원고지 양복은 따로 안 배웠는데 저희 교과서 제시문에 보면 200자 원고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틀에 딱 맞추어진 것을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양복은요. 규격화된 틀 속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규격화된 틀에 맞춰 살아가는 모습.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쇠사슬은 여러분 저희가 많이 봤죠. 구속, 억압, 책임감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죠. 구속, 억압, 책임감 이렇게 쇠사슬, 철쇠. 자, 2번으로 갑니다. 원고지를 다양한 맥락에서 감상하고 평가하는 데 주목해 다음 활동을 해보자. 1번 다음 설명을 참고해 이 작품의 등장인물이 각각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교수는 하나씩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시면 경제적 안정만을 추구하며 반복된 일상에 매몰되어가는 현대인. 경제적인 안정만을 추구하며 반복된 일상 속에 매몰되어가는 현대인. 경제적인 안정만을 추구하며 반복된 일상 속에 매몰되어가는 현대인. 두 번째 천사는요. 젊은 날의 희망과 열정이죠. 젊은 날의 희망과 열정. 세 번째 감독관은요.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 그 다음에 저희 수업 시간에 배운 거 현실의 억압. 현실의 억압. 두 가지 다 기억해 주십시오. 원고지의 문학사적 의미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를 참고 이 작품에서 대사와 행동의 모순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고 이것이 가지는 효과. 여러분 대사와 행동의 모순이 드러난 부분. 여러분 그 처가 말이죠. 남편이 쇠사슬을 풀고 자고 있으니까 벌거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감기 걸리면 큰일 난다고 다시 쇠사슬을 감아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니까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확인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고 역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은 다 뭘 보여주기 위한 거냐? 부조리한 상황, 부조리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부조리한 상황. 3번 이 작품이 발표된 시기와 비교할 때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늘날에도 의미를 전달해 준다면 그게 무엇이냐 이랬죠. 여러분 사실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부조리한 것들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어떤 건 더 심해진 것도 있잖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울림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제가 드렸던 교사형 교과서 잘 정리된 예시 답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마지막 원고지와 아래 그림을 참고해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역시 여러분 제가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급하게 찍고 여기에 지금 저희 학원이 아니어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불편합니다. 다소 어색한 부분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